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실력정석 21강 집합의 연산법칙 실력정석 연습문제 풀이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하죠.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는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BC에 관하여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라는 질문인데, 자, 이런 문제들은 집합의 연산법칙을 쓰거나 또는 벤 다이어그램을 적절히 쓰셔서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직접 색칠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내 보시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서술형 시험 있죠? 서술형 시험 대비를 위해서 저는 집합의 연산법칙을 써가지고 간단히 해볼게. 벤 다이어그램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그리고 서술형 문제가 아니라면 벤 다이어그램을 아주 적극적으로 쓰시면 돼. 그러면 절대 틀릴 일 없다. 됐지? 자, 그럼 1번부터 볼게. 자, 1번은 여기 앞에 A여, 교, B여 있잖아. 얘는 드모르간 법칙을 써서 A 합 B 전체 여집합 이렇게 해주고, 교집합 A 합 B. 자, 그러면 얘는 A 합집합 B랑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랑 교집합 하는 거잖아. 그럼 교집합 없잖아. 그죠? A랑 A여 교집합 없잖아. 서로 소잖아. 그죠? 그래서 1번은 간단하게 하면 공집합이 정답이 되는 거지. 됐지? 자, 2번. 자, 2번도 여기 앞쪽 놈을 드모르간 법칙을 써서 A 교 B 전체 여집합 하고 합집합 D에 A 합 B 해서 얘는 A 합집합 B랑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랑 다시 합집합하는 거잖아. 즉 A랑 A여를 합치면 전체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2번 정답은 전체 집합 U가 된다 라고 정답을 내시면 되는 거고, 이제 3번은 분배 법칙을 써서 정리해 보자고. 분배 법칙을 쓰면 A여 합 A 그리고 교집합 이렇게 되는 거지. A여 합 B. 그러면 여기 앞쪽에 A 여집합이랑 A랑 합치면 전체 U가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면 U랑 뒤쪽 애랑 교집합을 하면 그대로 뒤쪽 애가 남는 거지. 그래서 A여 합 B 해서 3번도 정답을 이렇게 내시면 돼. 됐지? 4번 볼게요. 4번은 A 합집합 B랑 A여 합집합 B랑 교집합을 하라는데, 여기 뒤쪽에 보이지? B 합집합 B 합집합. 그죠? 그래서 분배 법칙 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B 합집합에 A 하시고, 그리고 교집합 A여 이렇게 분배 법칙 하기 전으로 돌아가면 돼. 그러면 A랑 A 여집합은 서로 소잖아. 그래서 교집합이 없지. 공집합이 되고, 그래서 결국 남는 건 B만 남는다. 됐죠? 자, 그리고 5번도 분배 법칙을 써보자.
자주 쓰는 게 드모르간 법칙, 그리고 분배 법칙, 그리고 이거 아시죠? A 차집합 B, 그지? A 빼기 B는 A교 B 여, 얘 있잖아. 이런 애들이 집합의 연산 법칙에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내용들이야. 됐어? 자, 그럼 5번도 분배 법칙을 해봐. 얘를 통째로 두고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해봐. 그러면 A교 B 합집합 C 하고 교집합 A교 B 합집합 A여 합 B여 A여 합 B여. 자, 그럼 얘는 또 드모르간 법칙을 쓰면 A교 B의 전체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러면 얘 있잖아. A교 B랑 A교 B여 있잖아. 얘네들 서로 소잖아. 그래서 합집합을 하면 전체가 되잖아. 됐죠? 그래서 다시 교집합을 해주면 결국 누구? A교 B 합집합 C. 얘가 남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어때? 아우 힘들어.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많아?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크게 여러분들 뭐 이상한 거 쓰고 복잡하게 쓰고 이런 거 없었어. 됐지? 자, 마지막 6번. 자, 6번도 드모르간 법칙을 써서 A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A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죠. 그리고 뒤쪽 A교 B여의 여 이렇게. 그럼 뒤쪽을 정리하자고. 뒤쪽은 다시 또 드모르간 법칙을 쓰면 A여 합 B. 여집합의 또 여집합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지. 됐어? 자, 그리고 또 분배 법칙을 해봐. 그러면 A교 A여 합집합 A교 B 이렇게. 그러면 A 교집합 A 여집합은 공집합이 될 거니까 정답은 짠! A교 B 이렇게. 와우!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집합의 연산법칙을 써서 증명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적절히 벤 다이어그램을 써서 좀 쉽게 직접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셔도 충분히 정답을 낼 수 있단 말이야. 혹시나 서술형 시험에서 또 이렇게 간단히 하시오 하고 증명 문제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집합의 연산법칙을 쓰는 것도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됐지? 자, 이제 2번입니다. 2번은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해서 다음을 증명하시오 라는 질문인데, 얘도 마찬가지 집합의 연산법칙을 쓰거나 벤 다이어그램을 쓰시면 증명이 충분히 돼. 그죠? 그런데 서술형 시험에서 학교 벤 다이어그램을 못 쓰게 하기 때문에 집합의 연산법칙을 충분히 연습해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 됐죠? 자,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볼게요. 우선 1번. 자, 1번은 A 빼기 B는 A교 B 여잖아. 얘를 다시 여집합하니까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A여 합 B 이렇게 되니까 1번은 가볍게 증명이 끝나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2번. 자, 2번은 또 마찬가지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꿔주시면 돼. 그래서 A 빼기 B 빼기 C는 B교 C여 이렇게 되고, 다시
A교 B교 C의 여에 다시 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또 드 모르간 법칙을 쓰면 B여의 합집합 C 이렇게 되지. 그리고 분배 법칙을 써. 분배 법칙 쓰면 A교 B여 합집합 A교 C 이렇게 되지. 그럼 A교 B여는 A 빼기 B가 되고 합집합 A교 C 해서 2번도 증명이 이렇게 처리되시면 돼. 됐죠? 그리고 3번. 3번은 대칭차집합인데 뭐 당연히 서로 소잖아. 공집합 맞거든. 근데 굳이 증명을 해달라 하니까 좀 적어주자고. 그럼 또 A 빼기 B는 A교 B 여 이렇게 바꿔주고 B 빼기 A도 B교 A 여 이렇게 바꿔주고 자 그러면 전부 다 교집합이잖아. 그러므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A랑 A 여집합이랑 짝짝꿍 해주고 B랑 B 여집합이랑 짝짝꿍 하시면 되지. 그러면 A랑 A 여집합 서로 소잖아. 그래서 교집합을 하면 공집합이 되고 얘는 공집합 그리고 B와 B 여집합도 서로 소니까 교집합을 하면 얘도 공집합. 그래서 공집합과 공집합을 교집합하면 당연히 공집합이지. 없잖아. 짠! 이렇게 해서 3번도 증명하시면 돼.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마지막 4번. 자, 4번은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가장 좀 복잡해 보여. 됐지? 하지만 드 모르간 법칙, 그리고 분배 법칙, 그리고 그 차집합 A 빼기 B, A 빼기 B를 교집합으로 고치기. 이런 것들이 주로 쓰여지고 얘네들을 잘 쓰시면 충분히 처리가 되니까 너무 쫄지마. 됐어? 자, 그럼 마지막 4번. A 합집합 C. 빼기는 교집합으로 바꾸면 교집합의 B 합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 있잖아. 이 뒤쪽 애를 통째로 보고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해주시면 돼. 그러면 A 교 B 합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될 거고 합집합 C 교 B 합 C의 여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드 모르간 법칙 써서 좀 가로를 풀어주시면 A교 B여 교 C여 이렇게 될 거고 뒤쪽은 C교 B여 교 C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충분히 되지? 자, 그러면 이 뒤쪽을 봐봐. 이 뒤쪽 보면 전부 다 교집합이잖아. 그러면 괄호 없애고 교환 법칙도 성립하니까 결국 C교 C여 교 B여. 자, 이렇게 돼서 C랑 C 여집합이랑 교집합을 하면 공집합이잖아. 공집합이니까 공집합하고 B 여집합하고 교집합해도 또 공집합이지. 그래서 뒤쪽은 공집합이니까 결국 앞에 I랑 공집합이랑 합집합하면 그냥 얘가 남지. 얘만 남잖아. 그죠? 자, 그래서 뒤쪽을 다시 드 모르간 법칙을 써주면 B 합 C의 여집합이 되는 거지. 짠! 그러므로 A교
B 합 C의 여 이렇게 되니까 빼기로 바꾸면 되지. A 빼기 B 합집합 C. 짠! 어때? 맞지? 4번도 증명 완성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적절히 집합의 연산법칙도 쓰면서 중간중간 벤 다이어그램도 적절히 혼용해서 쓰시면 크게 무리 없이 증명이 다 되는 거예요. 됐죠? 학교 소수령 시험 때문에 집합의 연산법칙을 조금 연습해 두셔야 돼. 됐죠? 그렇게 해야 당황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어. 됐지? 자, 이제 3번 문제를 볼게요. 3번은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자, A 연산 B를 이렇게 정의했대. 됐어? 자, 얘가 뭐냐면 A 교집합 B랑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랑 합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기 A 교 B랑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여기 바깥 부분. 됐어? 자, 그래서 얘는 바로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우리는 1번부터 4번까지 증명을 할 때 대칭 차집합을 구해서 여집합을 구해주면 되는 거지.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원래 대칭 차집합은 A 빼기 B랑 B 빼기 A랑 합치면 되잖아. 이거 계산하기가 좀 쉽잖아. 그래서 대칭 차집합을 구해서 얘를 여집합하면 되는 거지. 됐죠? 자, 그래서 1번을 보면 A랑 U랑 대칭 차집합을 구해서 걔의 여집합을 보시면 증명이 간단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야. 됐어? 자, 그래서 A랑 U랑 대칭 차집합을 구해봐. 그럼 A에서 U 빼고 U에서 A를 빼서 합집합을 하잖아. 그러면 A에서 U를 빼면 공집합, 그리고 U에서 A를 빼면 A 여집합이 되어서 합하면 A 여가 되는 거지. 그죠? 따라서 A 여집합을 다시 여집합해주면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A 여집합에 다시 여집합을 하면 A가 되는 거지. 그래서 1번은 맞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2번은 A랑 A 여집합이랑 대칭 차집합을 구해서 걔의 여집합을 보라 이거야. 그러면 A에서 A 여를 빼고 A 여에서 A를 빼가지고 합집합하면 돼. 그럼 A에서 A 여를 빼면 서로 솔아서 뺄 게 없어가지고 그대로 A가 남잖아. 그죠? 그럼 A 여집합에서 A를 빼도 마찬가지 그대로 A 여집합이 남는 거지. 그러면 얘를 합집합하면 U가 되잖아. 따라서 우리는 U가 아니고 이 U의 여집합을 구하면 되잖아. 그래서 U의 여집합은 공집합이 되는 거지. 그래서 2번도 참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3번은 A랑 공집합이랑 대칭 차집합을 구해서 여집합을 보라 이거지. 그러면 A에서 공집합을 빼주고 공집합에서 A를 빼서 합집합을 하는 게 대칭 차집합이니까 그럼 A에서 공집합 빼면 뺄 거 없으니까 그대로 A 남고 공집합에서 A를 빼면 공집합이지. 그럼 이거 합치면
A가 되잖아. 따라서 A의 여집합이 정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3번도 참이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야. 됐죠? 자, 이제 마지막 4번은 조금 긴 놈인데 우선 A랑 B랑 연산을 하래. 그러면 A랑 B랑 연산을 하면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볼까요? 그래서 A하고 B하고 먼저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을 구해줘. 이렇게. 됐지? 전체 집합 직사각형은 좀 생략하고 그릴게요. 자, 이렇게 나오잖아. 얘랑 우리는 A랑 대칭 차집합을 구해봐. 그리고 걔의 여집합을 보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 빨강이에서 A 거를 다 빼주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되는 거지. 요 가운데 빠지잖아. 그죠? 그래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되고 반대로 A에서 빨강이를 빼주면 그죠? A에서 빨강이를 빼주면 A 빼기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합치면 되잖아. 그래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랑 A 빼기 B랑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에이, 그래 안 그래? 그죠? 따라서 얘의 여집합을 보니까 누가 되는 거야? 그렇지, B가 되는 거지. 에이, 그래 안 그래? 그죠? 빨강이의 여집합은 B가 되는 거지. 따라서 4번도 참이 된다라는 거지. 됐죠?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하시면 돼. 됐어? 자, 이제 4번 문제를 볼게요. 4번은 자연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집합 AK를 자연수 K의 배수 전체의 집합이다 라고 한대. 다음 물음에 답하래. 그래서 AK라는 집합은 K의 배수들의 모임이다. 그럼 1번은 A4, 4의 배수지. 4의 배수와 A6, 6의 배수. 4의 배수와 6의 배수의 교집합이 누구냐라는 거잖아. 그럼 4의 배수도 되고 6의 배수도 되는 거니까 4와 6의 공배수, 즉 12의 배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1번 정답은 12의 배수, 즉 A12가 정답이 되는 거지. 됐죠? 그리고 2번은 A4의 여집합이니까 A4 교집합 A6 전체의 여집합해서 드모르간 법칙을 써주시고 그러면 4의 배수도 되고 6의 배수도 되는 거니까 4와 6의 공배수 12의 배수잖아. 그래서 2번 정답은 12의 배수의 여집합. 그래서 A12의 여집합이 정답이 되는 거지. 됐죠? 그리고 3번. 3번은 분배 법칙을 써주면 A2 교집합, A3 그리고 합집합, A2 교집합, A4 이렇게 되지. 그러면 앞쪽은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되니까 6의 배수들의 모임이고 뒤쪽은 2의 배수도 되고 4의 배수도 되니까 바로 4의 배수가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래서 결국 A6 합집합 A4 짠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3번은 좌변은 우변이 된다라고 증명하시면 돼. 그리고 마지막 4번. 4번은 18의 배수와 24의 배수를 다 모았어. 됐어? 18의 배수와 24의 배수를 다 모아놨어. 합집합.
그러면 얘가 K의 배수에 포함된대. 그러면 AK는, 그죠? 여기 AK는 18의 배수도 다 가지고 있고 24의 배수도 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18과 24의 공약수를 보면 되지. 그래서 18과 24의 공약수, 그죠? 그 공약수의 배수들의 집합이 18과 24의 배수를 모두 가지고 있지. 그래서 18하고 24하고 최대 공약수를 구해봐. 최대 공약수가 6이 되잖아. 그래서 6의 배수들 집합이 쟤네들을 다 가지고 있지. 또는 6의 약수인 1의 배수, 2의 배수, 3의 배수, 6의 배수. 얘네들이 모두 18의 배수와 24의 배수를 다 가지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합집합에 대해서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고 교집합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합집합은 최대 공약수, 교집합은 최소 공배수. 그래서 4번 정답은 K 값으로 가능한 건 6의 약수들이면 되는 거지. 그 중에서 가장 큰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K는 6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배수 집합도 자주 질문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된다고. 됐지? 자, 이제 5번입니다. 5번은 두 집합 A와 B에 대해서 자, 이 식을 만족한대. 이거를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건데 우선 X에서 A를 다 빼면 공집합이래.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X하고 A하고 포함관계지. 그래서 X가 포함된다. 즉 X는 새끼다. A의 새끼다. 이 말이고 합집합을 해서 X가 나왔으니까 포함관계가 A 빼기 B가 X에 포함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집합 X는 집합 A의 부분 집합들 중에서 A 빼기 B. 그럼 A 빼기 B가 얼만데? 집합 A에서 B 거 다 빼봐. 그러면 1, 2,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X는 바로 1, 2, 3을 반드시 원소로 가지면서 집합 A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1, 2, 3 빼고 원소 남은 게 3개니까 정답은 2에 3승 해서 8개가 정답이 되는 거지. 그죠? 별로 어렵지 않지? 자, 이제 6번 문제입니다. 6번은 두 집합 PQ에 대해서 P 연산 Q를 이렇게 정의했대. 됐어? 뭐야 얘가? 대칭차 집합이지? 그래서 P 빼기 Q, Q 빼기 P의 합집합이니까 대칭차 집합이지. 자, 이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이렇게. 첫 번째는 합집합의 원소 개수는 40개고 두 번째 교집합은 7개. 그리고 A랑 B 대칭차 집합, B랑 C, 그리고 C랑 A랑 대칭차 집합의 원소 개수가 모두 같대. 질문은 얘를 구하라 이거야.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선 할 일은 이 A 여집합하고 B 여집합하고 대칭차 집합을 한번 구해봐. 그러면 A 여에서 B 여를 빼고 합집합 B 여에서 A 여를 빼면 되지. 그러면 A 여 교 B 이렇게 되고 합집합 B 여 교 A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랬더니 결국 얘도 여전히 대칭 차집합이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A 여집합과 B 여집합을 연산을 해도 결국 결과는 대칭차집합으로 똑같이 나온다고. 그래서 질문한 거는 A와 B의 대칭차집합의 원소 개수가 몇 개냐라는 질문이잖아. 됐죠?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볼게. 자, 여기 A, B, C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 교집합이 7개고 그리고 여기는 지정해 줄게. A, B, C 그리고 X, Y, Z 이렇게 주면 합집합은 40개 그리고 A교, B교, C는 7개 그리고 대칭차집합의 원소 개수들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A와 B의 대칭차집합은 AB, YZ지. 얘랑 그리고 B와 C의 대칭차집합은 XY, BC. 이렇게 되고 C랑 A랑 대칭차집합은 AC, XZ. 짠 해서 얘네들이 다 개수가 같다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 얘를 T라고 해. 모두 T개 이렇게. 그러면 변변끼리 더해봐. 변변끼리 더하면 A도 2개, B도 2개, C도 2개, X도 2개, Y도 2개, Z도 2개니까 변변끼리 더해주면 A, B, C, X, Y, Z 모두 2개씩 그리고 T니까 3T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 A, B, C, X, Y, Z 그죠? A, B, C, X, Y, Z가 이게 33개가 되는 거지. 에이, 그래 안 그래? 합집합이 40개라며 그러면 교집합이 7개 있으니까 7개 빼고 33개가 돼야 되는 거지 얘가. 따라서 T는 22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이 사람 질문은 뭐랬어? 아까 전에 우리 제일 처음에 구했잖아. A랑 B의 대칭차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질문한 거니까 결국 누구? 얘 물은 거지. 그죠? A와 B의 대칭차집합의 원소 개수 물은 거니까. 그런데 쟤가 얼마야? T잖아. 쟤가 T였고 T가 얼마였어? 22였잖아. 그죠? 그래서 정답은 22개. 이렇게 해서 정답을 얻으시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전체 집합 U에 세 부분 집합 A, B, C가 있다. 자, 1번과 2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라는 건데 우선 1번을 볼게요. 자, 1번은 전체가 12개, A가 6개, B가 5개, 그리고 A 합집합 B가 8개래. 8개일 때 다음 각각을 구해보라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볼게. 집합 A하고 집합 B 이렇게. 자, 그러면 A가 6개고 B가 5개야. 그리고 합집합이 8개래. 그죠? 그런데 실제로 A하고 B하고 더해보면 11개잖아. 3개가 차이 나니까 걔가 교집합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짠! 전체가 12개니까. 됐죠? 그래서 B 여집합은 7개가 되는 거고 A 교집합 B는 3개가 되고 A여 합집합 B의 여집합 얘는 드모르간 써서 A교 B의 여집합. 그럼 A교 B의 여집합은 3, 2, 4 해서 9개가 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은
A, 여, 교, B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가 B 빼기 A잖아. 그럼 B 빼기 A는 2개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각각 원소 개수를 이렇게 차분하게 구하시면 되고, 이제 2번으로 가볼게요. 2번은 자, 얘도 벤 다이어그램 그려볼까? 자, 이렇게 해서 A, B, C 합집합은 50개고 A는 20개, B는 24개, C는 19개, 그리고 A교, B교, C가 4개래. 여기 4개. 그러면 얘도 지정해 줄게. 여기 A, B, C라고 주면, 자, 여기는 20개니까 16 빼기 A 빼기 B 이렇게 될 것이고, B는 24개니까 20 빼기 A 빼기 C가 되고, C는 19개니까 15 빼기 B 빼기 C 이렇게 되는 거지. 에이, 그래 안 그래? 그죠? 자, 그래서 합집합이 50개다 라고 했으니까 집합 A는 20개, 그리고 남아있는 애들은 C가 죽으니까 35 빼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해서 얘가 50개가 되는 거지. 합집합.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야? 5가 되는 거지. 됐죠? 자, 그러면 질문한 거는 A 교집합 B. A 교집합 B는 A 더하기 4고, B 교집합 C는 C 더하기 4고, C 교집합 A는 B 더하기 4잖아. 요거 다 구해달래. 그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니까 5 더하기 4, 4, 4, 12 이렇게. 짠! 그렇게 해서 정답은 17개가 2번 정답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하셔서 원소 개수를 구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8번 문제를 볼게요. 8번은 어떤 행사에서 20종류의 스티커를 모으면 경품을 받을 수 있대. 갑은 4종류, 을과 병은 각각 5종류의 스티커를 모았다. 두 사람씩 비교했을 때 각각 3종류의 스티커가 공통으로 있었고, 3사람을 함께 비교했을 때 2종류의 스티커가 공통으로 있었대. 갑을병의 스티커를 모아서 경품을 받으려고 할 때 최소 몇 종류의 스티커가 더 필요한지 구하시오라는 질문이야. 자, 이런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조금 문제 상황을 도형화시켜서 보시면 정답을 낼 수 있지 않나 싶어. 자, 그래서 여기 갑, 여기 을, 그리고 여기 병 해서 갑은 4종류가 있고, 을은 5가지, 병도 5가지, 그리고 전체는 20개가 있어야 돼. 그죠? 그리고 3사람을 다 비교했을 때 2개가 공통으로 있었고, 2사람씩 비교했을 때 3가지씩 있었잖아. 그래서 여기가 1, 여기도 1, 여기도 1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을이 5개니까 여기가 1, 그리고 병도 5개니까 여기가 1. 됐지? 그러면 이제 몇 개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잖아. 그러므로 몇 종류가 더 있어야 돼? 그렇지. 13종류. 따라서 13종류가 더 있어야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도식화해서 보시면 된다. 됐지? 자, 이제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는 자연수 전체의 집합의 세 부분 집합 A, B, C가 A는 짝수, 그죠? A는 짝수, 그리고 B는 3의 배수, 그리고 C는 홀수를 2배 한 수일 때, 자, 얘는, 이 친구는 어떤 집합인가? 라는 질문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정리를 좀 해서 간단하게 해봐야지. 그죠? 그래서 A 빼기 B는 A 교 B 여고 합집합 A 교 C 됐지? 이렇게 되니까 분배 법칙을 써서 A 교 B 여 합집합 C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자, 그러면 얘를 다시 전체적으로 여집합을 하니까, 그지? 여집합을 하니까 A 여 합집합 B 교 C 여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요 놈하고 A하고 교집합을 하니까 다시 분배 법칙. 그래서 A 교 A 여 합집합 A 교 B 교 C 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A 교 A 여가 공집합이잖아. 그러면 공집합이랑 합집합하니까 그대로 뒤에 거 A 교 B 교 C 여.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거지. 됐죠? 그러면 모두 교집합이니까 교환 법칙도 되고 그리고 결합 법칙도 성립하니까 이렇게 쓸게. A 교 C 여 그리고 교 B 이렇게. 그러면 A 빼기 C 교 B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됐지? 자, 그러면 A 빼기 C가 뜻이 뭐야? A가 짝수인데 짝수에서 홀수를 2배 한 수를 모두 빼는 거야. 그죠? 그러면 짝수가 2, 4, 6, 8, 10 이렇게 있었는데 2는 빠지지. 2가 홀수 1을 2배 한 거니까. 그래서 2는 빠지고 4는 안 빠지잖아. 그리고 6도 빠지지. 3을 2배 한 거니까. 그리고 8 살아있고 10은 안 되지. 5를 2배 한 거니까. 그 다음 12는 살아있죠. 그죠? 이렇게 쭉 해서 결국 A 빼기 C가 어떤 집합이야? A 빼기 C는 결국 4의 배수야. 4의 배수. 그래서 얘가 4의 배수라는 거지. 그러면 4의 배수랑 집합 B가 뭐야? 집합 B가 3의 배수잖아. 그러니까 4의 배수하고 3의 배수하고 교집합. 4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되는 거. 누구야? 그렇지. 12의 배수가 되는 거지. 됐어. 따라서 어떤 집합이 된다? 12의 배수들이 남게 된다. 이렇게. 됐죠? 정답은 12의 배수 집합이 된다. 됐죠? 자, 이제 10번입니다. 10번은 n개의 집합 A1부터 AN. 자, 얘네들에 대해서 K는 4 이상일 때 집합 AK를 이렇게 정의한대. 됐어? 앞에 있는 3개의 집합 가지고 이렇게 합집합하고 또 교집합해서 다음 집합이 나온다라는 거야. 됐죠? 자, 이때 A7을 A7, 집합 A7을 A1, A2, A3를 써서 나타내 보라라는 게 이 문제의 질문이야. 됐어? 자, 그럼 한번 찬찬히 해볼게. 그러면 A4부터 한번 보자. A4는 A3 교집합, A2 합집합, A1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벤 다이어그램 잠깐 볼게. 자, 얘가 A1이고 얘가 A2고 얘가 A3인데 자, A2랑 A1이랑 합집합하고 A3랑 교집합을 하니까 바로 여기가 되는 거지. 자, 얘가 A4다 라는 거야. 잘 봐놔. 여기가 A4야. 됐지? 자, 그러면
이제 A5를 구해 볼게. A5는 A4 교집합, A3 합집합, A2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A4하고 이게 빨강이, 요 빨강이하고 A3 합집합 A2, A3 합집합 A2랑 교집합을 하면 그냥 A4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A5는 A4가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이제 6 구해볼게. A6은 A5 교집합 A4 합집합 A3. 그러면 A5는 A4하고 같잖아. 여기 있을까 바로. A5는 A4잖아. 그리고 얘 A4랑 A3이랑 합집합. 벤 다이어그램 보세요. 요 빨강이랑 A3랑 합집합하면 그대로 A3잖아. 얘는 A3야. 됐지? 그러면 A4랑 A3랑 교집합을 하면, 여기 빨강이랑 A3랑 교집합을 하면 그대로 빨강이. 됐죠? 그래서 얘도 또, A6도 결국 A4야. 와우, 끼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마지막. 그러면 이제 7은 A7, A7은 A6 교집합, A5 합집합, A4가 되는 거지. 그럼 A6은 그대로 A4잖아. A4고, 그리고 A5도 A4였지. 그죠? 그래서 결국 뭐야? A7도 A4가 되네. 됐죠? 그러므로 A4는 바로 A3 교집합, A2 합집합, A1. 짠! 해서 정답은 그대로, 결국 A4가 정답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벤 다이어그램 A4를 잘 이용해서 차분히 조사하시면 정답 얻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제 11번 문제입니다. 11번은 학생 48명이 가지고 있는 필기구를 조사했대. 48명. 필기구를 조사했더니 볼펜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40명, 그리고 연필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32명이래. 이때 1번은 볼펜과 연필을 모두 가지고 있는 학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질문이고, 2번은 볼펜은 가지고 있으나 연필은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 즉 볼펜만 가지고 있는 학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질문이야. 됐죠?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잠깐 그려서 볼게요. 벤 다이어그램을 잠깐 그려서 보시면 여기 볼펜, 여기 연필. 그럼 볼펜이 40명이고 연필이 32명이야. 그리고 전체가 48명이거든. 그러면 여기 바깥에 빵명인 경우, 그럼 볼펜과 연필 합치면 72잖아. 70이니까 전체가 48이라서 24명 차이지. 그러므로 여기가 24고 여기는 16, 여기는 8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여기가 이제 1명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볼펜과 연필이 합쳐서 47명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교집합이 25가 되고 연필만 7이고 볼펜은 15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쭉 늘어나서 어디까지? 연필이 30이니까 여기 최대
32까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면 여기가 빵명이고 여기는 8명이고 여기 바깥은 8명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런 상황이잖아. 그래서 1번 정답이 교집합의 최소 최대를 물었으니까 최대는 32명이 되고 최소는 24명이 된다라는 거고, 2번 질문은 볼펜만 가지고 있대. 볼펜만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잖아. 그죠? 그래서 볼펜만 가지고 있는 학생의 최대값은 16명이고 최소는 8명이 되는 거지. 와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잘 보시면 최소 최대는 금방 찾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야. 됐지? 자, 이제 12번 문제입니다. 12번은 60명의 학생이야. 60명의 학생이 세 동아리 중 적어도 한 동아리에 가입하고 있다. 됐죠? 그래서 적어도 한 동아리에는 가입하니까 가입하지 않은 학생은 아무도 없어. 세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의 집합을 각각 A, B, C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 A는 42명, B는 36, C는 27, A교, B교, C는 10명이래. 자, 이제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질문에 답을 하시면 되는데 우선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이렇게 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리면 2개, 이렇게 3개. 자, 이렇게 해서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야. 그럼 A는 42고 B는 36이고 C는 27이야. 그리고 A교, B교, C가 10명이니까 여기가 10이야. 됐죠? 여러분들은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줄게. 그러면 A가 42니까 여기가 32 빼기 A 빼기 B 이렇게 될 것이고, B는 36이니까 26 빼기 A 빼기 C 이렇게 될 거고, C는 27이니까 17 빼기 B 빼기 C 이렇게 되겠지. 이게 바깥에는 아무도 없어. 적어도 한 동아리에 가입하고 있으니까. 자, 이제 우리는 합집합이 60이 되어야 하잖아. 그래서 A가 40이고,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애들, 여기 26 빼기 A 빼기 C, 그 다음에 여기 C, 17 빼기 B 빼기 C 있잖아. 얘네들 다 더하면 43에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합집합 전체, 즉 60명이 되는 거야.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85에서 60 빼니까 25다 하고 결론을 얻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1번은 A여, 합 B여, 합 C여잖아. 쟤는 A, 교, B, 교, C 전체의 여집합이 되는 거지. 그러므로 A교, B교, C가 10명이잖아. 그지? 그래서 전체 60명에서 10명을 빼면 되니까 1번 정답은 50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고, 2번은 A교 B, B교 C, C교 A잖아. A교 B, B교 C, C교 A 얘네들 다 합치면 그냥 누구야? 얘잖아. 여기
에이,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바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10이 되는 거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10 이렇게 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5였으니까 2번 정답은 35다 하고 정답을 얻으시면 되고, 마지막 3번. 자, 3번은 A여 교 B여 교 C, 그죠? 얘를 구하라 했는데 얘는 간단하게 좀 하면 A 합 B의 전체 여집합 교 C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C 빼기 A 합 B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므로 바로 누구야? 얘잖아, 얘. C에서 A 합집합 B를 빼니까 17 빼기 A 빼기 B 빼기 C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17 빼기 B 빼기 C, 얘가 3번 정답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앞에 A 교 B가 26이라며, 그러면 A 교 B가 A 플러스 10이잖아. 제가 26이니까 A는 16이 되는 거지. 그럼 A가 16이니까 B 더하기 C는 9잖아. 그래서 17 빼기 9 해서 3번 정답은 8이다 하고 정답을 얻으시면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 놓으시고 이런 짓을 적당히 하시면 1번, 2번, 3번은 충분히 답 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그죠? 이해했죠? 자, 이제 다음 문제 13번을 볼게요. 자, 13번은 어떤 학교에서 ABC 세 종류의 책을 읽었는지 조사한 결과 ABC를 읽은 학생이 전체 학생의 이렇게 4분의 3, 12분의 5, 32분의 3이고 ABC 중 어느 책도 읽지 않은 학생이 11명이래. 얘들은 뭐야? 책도 안 읽고, 그지? 자, 또 A와 B를 모두 읽은 학생은 전체 학생의 8분의 3이래. A와 B를 읽은 학생이 8분의 3. C를 읽은 학생 중 다른 책을 읽은 학생은 없었대. 그러면 C라는 책을 읽은 학생은 C만 읽은 거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1번과 2번 질문에 답을 하시면 되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 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시작하자고. 자, 그래서 여기가 A 책이고 여기가 B 책이고 여기가 C 책이야. 자, 그런데 전체의 4분의 3, 12분의 5, 32분의 3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했기 때문에 분수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렇잖아. 나중에 또 어차피 계산을 하다 보면 통분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미리 하자고, 미리. 그래서 4하고 12하고 32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면 3, 4, 12, 96이야, 96.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체 학생을 96X명으로 두면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러면 A를 읽은 학생이 전체의 4분의 3이잖아. 4분의 3이니까 96X에다가 4분의 3을 곱하면 되잖아. 428, 44, 72X야. 그리고 B를 읽은 학생은 12분의 5니까 96X에 12분의 5 하니까 40X야. 그리고 C를 읽은 학생은 32분의 3이니까 전체 96X에 32분의 3 해서 얼마야? 3X, 9X가 되는 거지? 짠! 됐죠? 그리고 책을 하나도 읽지 않은 학생이 여기 바깥에 11명이 있는 거야. 됐죠? 그리고 C를 읽은 학생은 C만 읽었기 때문에
여기가 아무도 없어. 됐죠? 여기는 아무도 없어. 자, 그럼 마지막이 A와 B를 모두 읽은 학생이 전체의 8분의 3이니까 96X의 8분의 3은 36X, 여기가 36X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채워봐, 빈칸을. 여기도 36X고, 여기는 4X고, 여기는 9X,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러면 전체를 계산하자고. A 72X에서 4X, 9X 더하면 13X, 그리고 바깥에 11명, 이렇게 다 더하면 전체 96X가 되는 거지. 그러면 72, 13 하면 85X니까 결국 11X가 11이다 해서 X는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전체는 96명이다 해서 1번 정답은 96 하고 정답을 내시면 되고, 2번 B만 읽은 학생, B만 읽은 학생은 여기 4X명이잖아. X는 1이니까 4명이 되는 거지. 짠! 처음에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아니죠. 이렇게 또 마찬가지 벤 다이어그램을 또 적극적으로 쓰시면 정답은 금방 나와. 됐지?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14번. 자, 고생하셨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14번 보시면 순간 이 14번 문제를 보시면 상당히 어렵다라고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게 돼. 왜? 표현이 좀 어려우니까. 됐죠? 그런데 자, 찬찬히 잘 해석하시면 얘는 풀이 없이 바로 답을 낼 수 있어. 자, 봐봐. 질문이 두 방정식 px = 0, qx = 0.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이 각각 5개, 8개래. 됐어? 그러니까 방정식 px가 근이 5개, 그리고 qx가 근이 8개야. 자, 이때 집합 A를 이렇게 정의했잖아. px 곱하기 qy가 0이고 qx 곱하기 py가 0이래. 둘 다 동시에 만족이야. 그죠? 이런 x와 y를 다 모아놓았더니 뭐가 된 거야? 그렇지. 무한집합이 된 거래. 즉 해가 무수히 많이 나왔대.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것만 해석하면 이 14번 문제는 바로 즉답을 낼 수 있어. 됐어? 자, 예를 들어 이 무슨 말이냐면 왜 무한집합이 되냐면, 자, x가 1이라고 해봐. 됐어? 그러면 px의 근도 1이고 qx의 근도 1이 되는 거지. 그러므로 이 px라는 방정식에 1이라는 근이 있다고 해보세요. 뭐 최고차 계수는 그냥 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qx라는 방정식도 1이 근으로 들어있다라고 해보세요. 최고차 계수는 그냥 1이라고 둘게요. 됐죠? 자, 그러면 x가 1이면 요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x가 1이 공통근이면 px 곱하기 qy도 제로가 되고 qx 곱하기 py도 제로가 되잖아. 그러면 y 값은 모든 수가 다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집합 A가 무한집합이 되려면 바로 px와 qx는 공통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야. 공통근이 있어야만 무한집합이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집합 B를 봐봐. 그러면 집합 B는 X하고 Y가 같은 놈들을 다 모으라며, 그러면 X하고 Y가 같으니까 결국 X, X를 다 모아놓은 거니까 결국
px 곱하기 qx가 제로인 놈들을 다 모아놓은 게 집합 B라는 거야. 그러면 px 곱하기 qx가 제로니까 px가 0이거나 qx가 0이잖아. 즉 합집합의 원소 개수에 의해서 5개 더하기 8개 빼기 n p교 q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최대가 되려면 p교 q가 제일 작아야 되잖아. 그런데 p교 q가 0이 되면 안 돼. 그러면 공통근이 없잖아. 공통근이 있어야 집합 A가 무한집합이 되는 거지. 그러므로 p교 q는 한 개 이상이 되어야 되고 최대가 되려면 최소여야 되니까 바로 1일 때 정답이 되는 거잖아. 그러므로 13 빼기 1 해서 12가 집합 B의 원소 개수의 최대값이 된다라는 거야. 와우!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어? 자, 이렇게 해서 해석을 정확하게 하시면 풀이 없이 바로 정답을 얻게 됩니다. 됐죠? 네. 자, 감사합니다.